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효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육효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활점을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이럴 때 육효 좀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예문 여러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답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점에 대한 나름의 철학,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굳이 점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열쇠 잃어버렸을 때, 이것은 제효로 봅니다. 그런데 열쇠를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점을 쳐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집 밖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생각 좀 달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열쇠하고 지갑을 동시에 잃어버린 경우라면 주민등록증이나 등등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열쇠까지 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을 치시기보다는 바깥에서 열쇠 잃어버리셨을 땐 그냥 열쇠를 통째로 그냥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열쇠는 제효로 본다. 그 다음 신용카드는 그냥 분실신고 하십시오. 요새 그냥 분실신고 전화 한번 하시고 그냥 재발급 받으시면 되니까 이거는 굳이 점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갑은 제효로 봅니다. 휴대폰도 제효로 봅니다. 근데 휴대폰을 이제 실내에서 분실했으면은 무음으로 해놨거나 그러면은 점을 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밖에서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2번, 3번 이렇게 하셨는데 그쪽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못 찾아요. 요새는 이렇게 분실 휴대폰도 이렇게 사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휴대폰은 제효로 본다. 자, 서류는 각종 서류가 있겠죠. 부동산 계약서라든지 각종 공증 서류, 그 다음에 회사 업무에 관련된 서류, 결제 서류 등등 있겠죠. 근데 그 서류 자체가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서류는 재산에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도 부효로 봅니다. 부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귀중품은 금은 보석,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또 제효로 봅니다. 제효. 열쇠, 신용카드, 지갑, 휴대폰, 귀중품은 제효. 서류는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문서, 부효로 본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양제, 홍삼, 한약, 민간약재, 음식 내가 먹어서 도움을 받았지. 이거는 100% 소뇨를 봐야 됩니다. 소뇨. 새해 소뇨가 임하든지 소뇨가 동하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한약을 먹으면 나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를 점을 쳤는데 중상과 함께 삼효가 동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해 관효가 임했어요. 근데 소뇨가 동해가지고 이렇게 딱 때립니다. 힘있는 소뇨.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아가지고 힘있는 소녀가 딱 때려요. 그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효가 관요 공망에 월파 맞고 일지에 생도도 받지 못해서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것은 지금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뇨라는 것은 이 한약이 나를 딱 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비틀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새우가 지금 힘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한약을 먹지 말고, 지금 신월이니까 뭐 예를 든 겁니다만, 신월, 유월, 수월, 술월, 해월, 신, 유, 술, 해, 자, 그러니까 해월이나 자월에 가서 그 새효 관효가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조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기운 차릴 때, 그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아니면 뭐 해일이나 자일날, 그러니까 지금 술일이니까 술일이 지나고 해일이나 자일날, 그럴 때 먹으면 도움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 힘이 너무 없는 새효라서 좋은 약이 들어오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물론 약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자월이나 해일, 자일이나 이런 때 먹어주면은 도움이 더 된다. 그래서 약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뇨를 봐야 된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고나라 당근마켓 중고거리 사기는 아니까, 이거는 새 응만 보시면 됩니다. 응효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공망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응효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기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월과 일로부터 힘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제품도 질이 낮겠고, 그리고 뭐 금액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다든지 시세보다 비싸다든지, 그리고 응효가 만약에 새우를 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제품에 잔고장이 있는데 그걸 속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새 응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 보일러 등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있는지, 못 고친다면 AS 비용이 나가게. 이건 소뇨를 보시면 됩니다. 소뇨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뇨의 왕상. 만약에 점을 쳤는데 뭐 소뇨가 동했는데, 이것처럼 소뇨가 동했는데 만약에 이제 공망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공망이거나 월파를 맞는다거나 뭐 한다면 그럼 이제 못 고치는 거죠. 근데 소뇨가 이렇게 멀쩡하다, 월 1회 생조 받고 힘이 넘친다, 그러면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파트 이사 시에 층간소음, 이거는 이제 새응 보시면 되는데, 새가 응을 극하거나, 뭐 예를 들자면 응효가 이제 술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효가 임목이면 목극토로 이렇게 극을 하겠죠. 그러니까 새가 응을 무조건 극하거나, 아니면 이게 응효라고 가정을 하고 응효가 새효를 생하거나, 이렇게 수생목으로 응효가 새효를 생하거나 새효가 응효를 극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새효가 뭐 임목인데 응효가 이제 뭐 묘목이다, 같은 오행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죠. 뭐 이런 경우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점께 보시면 새효는 임목인데 응효는 신금이죠. 신금이 나를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응의 상생관계, 근데 상생이지만 응효가 새효를 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같은 오행으로 비화가 되는 경우가 좋다. 그런데 이제 같은 오행으로 비화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새효가 술토인데 응효가 진토다. 이거는 이제 진술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새효가 응효를 극하거나 응효가 새효를 생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오행으로 비화가 되는 경우,
요 경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행 출장을 갈 때 사고, 병고가 있었지. 이건 관요를 보는 겁니다. 관요. 이렇게 이 점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뭐 사고나 뭐 관제가 있을까 점을 쳤는데 이 점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세요에 관요가 임했어요. 나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소녀가 동해서 이렇게 땅 때려줘. 이런 경우에는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녀가 안 동했어. 세요에 관이 임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형요가 동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근심 걱정을 하고 있고 사고수가 있으며 돈이 들어간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나 병고가 있을지를 보시는 것은 이 관요 그리고 소뇨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세효에 소뇨가 임하는 경우가 가장 좋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장소, 병원, 식당, 기관 등 장소로 가면 감염병에 걸리는지, 이것도 관요, 소뇨를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 출장을 갈 때 하고 뭐 같습니다. 관요하고 소뇨를 보시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세효에 소뇨가 임하는 거, 그리고 소뇨가 동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동차, A 자동차와 B 자동차 내가 고를 수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 이거는 뭐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셔가지고선 보시는 걸 거예요. 이 차를 샀을 때 사고가 있을까 없을까, 저 차를 샀을 때 사고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보시는 건데, 새 차를 구매하실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증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 믿으셔도 돼요. 새 차는 상관이 없는데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보시는 게 좋아요. 남이 타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요하고 이제 소뇨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 사례, 뭐 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세요에 임하거나 소뇨가 동하면 그런 문제 없는 차라는 거죠. 그리고 세요에 관요가 임했는데 이렇게 소뇨가 동해서 세요를 이제 세요 관요를 이렇게 소뇨가 때려주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요에 관요가 임했는데 소녀가 동한 게 아니고 형요가 동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무슨 경우일까요? 그 중고차가 돈 나갈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잔고장이 많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그 시세보다 좀 더 비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요하고 소뇨를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환경, 밤낚시, 장거리 운전, 바이크, 수영, 레저 스포츠, 이것도 뭐 관요하고 소뇨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고, 관제 이런 것들은 관요이기 때문에 관요를 중점적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소뇨를 보시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이 소뇨가 세요에 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요가 이렇게 세요에 임했어도 소녀가 동해서 이렇게 딱 때려주면 근심 걱정이 해소가 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요에 관요가 임했는데 소녀가 동한 게 아니라 다른 글자가 동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점괘는 세효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세효에 관요가 임했다라는 것은 일단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긴다. 문제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요에 관요가 임한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럼 뭐가 제일 좋냐? 세요에 소녀가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는 세효에 제효가 임해서 소녀가 이렇게 동해가지고 세효를 생조하든지, 아니면 이 경우처럼 세효에 관요가 임했는데 소녀가 동해서 이렇게 딱 때려주든지, 예, 이 경우가 좋은 거예요. 그 외의 경우는 좋은 게 없어요. 만약에 세효에, 예를 들어서 세효에 손이 임했어요. 그럼 좋아 보이죠. 근데 부가 동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이 부가 소녀를 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세효에 임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글자도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관요, 소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뭐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네, 뭐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점치시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열쇠 같은 거를 이제 지갑하고 같이 밖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를 찾기보다는 아예 통째로 가는 게 좋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하시고요. 영양제 같은 거 먹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효가 너무 힘이 없으면 힘을 조금 받을 때, 생조 받는 시기에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